안녕하세요. 여러분과 같이 논술 문제를 풀어보는 모두의 논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좀 반가운 이메일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개인정보는 좀 지우고 좀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대학교 교직원 최종 합격했습니다. 이라서 또 산이 남아 있습니다만,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메일을 보냅니다. 그런데 교직원 논술에 대해서는 막막했는데 업로드해 주신 영상을 보고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행히 어려운 주제가 나오진 않아서 주어진 시간 내에 답을 잘 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소서나 논술 면접 등을 본다고 예상하고 논리적 말하기 글쓰기 실력을 기르기 위해 종종 채널을 방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메일이 왔어요. 너무 축하드리고 너무 반가운 소식이네요. 이건 이제 제 이름입니다. 물론 이제 그 책을 보고 오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그리고 이제 블로그에서 보고 오신 분들도 있을 테고, 이제 유튜브에서 처음 만나본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주 짧은 내용은 우리가 몇 가지 시사점을 읽을 수 있겠죠. 자, 볼게요. 일단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막막했다. 그런데 도움이 되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논술이라고 하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을 하고자 이 채널을 이제 방문을 하시는데, 자, 이것이 경우가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연습을 하는 것과, 두 번째, 일종의 형식이 있구나. 그래서 이 형식을 아는 상태에서 연습을 하는 건 좀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요 다음의 소스에서 읽을 수 있는데, 자, 어려운 문제가 나오지 않아서 주어진 시간 내에 답을 쓸 수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보면, 모든 혹은 대학 교직원의 논술이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변별성과 경쟁률 때문에 아주 어려운 문제가 나오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나오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형식, 즉 이 형식을 알고 연습했을 때 충분히 대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운전면허를 따고 계신데 그 코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운전학원에 다니시면 이 코스를 1코스, 2코스, 3코스를 알아서 그 다음에 공식을 배울 겁니다. 예를 들면 전방 주차 같은 경우는 한 바퀴 반을 돌리세요. 나올 때는 두 바퀴를 돌려서 그 다음에 악셀을 밟으세요. 이런 하나의 공식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 배운 공식을 적용하고, 그리고 연습을 하고, 그리고 시험을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영역을 한번 지워 볼게요. 코스를 모릅니다, 여러분은. 그리고 연습과 시험만 보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그 공식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연습은 어떤 연습이 되냐면 운전의 연습이 되겠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논술 문제의 답안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형식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전반적인 논술의 개념이라든지, 그리고 답안지를 쓰는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방식을 제가 좀 업로드를 시켰죠. 그래서 제가 업로드 시킨 그 분야는 하나는 그 입시 논술 중에서 그나마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교직원 논술 같은 경우는 2월, 3월 전에, 그러니까 1월, 2월에 좀 분포도가 많았어요.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충원을 다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월, 2월에 우리
그 교직원들은 좀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좀 업로드한 그 소스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승진, 취업 논술 등등의 논술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을 좀 업로드를 시켰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취업 논술이나 그리고 승진 논술이나 입시 논술이나 여기에 대해서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제가 각각 취업 논술, 승진 논술, 입시 논술이라고 하는 제목을 달아서 업로드를 시켰지만 여러분들이 보기에 달라 보일 수 있어도 제가 올린 업로드의 내용은 거의 대부분 이 공통점에 해당하는 부분만 추려서 업로드를 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논술을 준비한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올린 업로드의 영상을 좀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그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막막했었다 라고 하는 게 무엇이 막막했냐면 사실 이 형식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 소스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실제로 제가 수업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을 업로드 시키는 이유는 이 막막함을 좀 해소해 드리고자 올려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어떤 부분을 준비하는데 형식 자체를 모르는 것과 아는 건 너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었다 라고 하면은 막막했었던 상황에서 도움이 됐었다로 온 것은 일반적인 형식의 공통점을 읽으신 거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답을 쓸 수 있었다 라고 하는 점은 경우의 수가 두 가지입니다. 정말 어렵게 났는데 기본 형식을 바탕으로 연습을 해서 어렵지 않았다의 경우가 있고 실제로 어렵지 않은 문제가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형식에 맞춰서 쓰시기만 하더라도 충분히 변별성을 가질 수 있는 답안지를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기소개서와 논술 면접, 자, 이거는 이제 정직원이 되는 과정이겠죠. 그런데 이 영역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보내주신 이 A라고 하는 분의 경우라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의 영역 중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게 논술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건 저의 그 기본적인 의견이 아니라 언어라고 하는 건요, 4개의 영역이 있습니다. 저는 언어학자니까 문장론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론에 대해 근거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언어라고 하는 건 한국어든 영어든 다 똑같습니다. 일단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쓰기의 영역은 언어의 기본적인 계층에서 가장 위에 있는 거고 그 밑에가 바로 읽기, 말하기, 듣기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게 듣기. 그리고 뭐 구조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언어 생활을 한다. 말하기까지는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접근성이 괜찮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읽기는 그러니까 처음엔 한글을 배우고 그 다음에 문장 구조를 배우고 그 다음에 수거를 배우고 관용어를 배우고 뭐 관형어를 배운 다음에 일반적인 완곡어도 배우고 금기어도 배우고 문화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읽기가 완성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쓰기만큼은 표현의 영역이기 때문에 가장 위에 있고 그리고 읽기를 모두 이해를 했어야만 할 수 있는 게 바로 쓰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유튜브 채널을 시청을 하시고 실제 시험 보신 분은 자소서, 논술, 면접이라고 하는 영역이 접근하기 굉장히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어떤 그 채용의 과정을 겪더라도 이 영역만큼은 기본 형식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이 굉장히 편하실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에서 읽을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 형식을 습득하시고 수용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올려드린 영상이 총 100개 내외가 되는데 현재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부분들은 제가 좀 업로드를 시켜 드릴 테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수업이 끝난 이후라든지 심야 시간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일찍 출근해서 수업하기 전에 제가 좀 업로드를 좀 시켜드리는 방향으로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리적 말하기 글쓰기 실력을 필요로 하는데, 이건 이미 중간 과도기에 계시기 때문에 업무를 진행하시면서 실전에서 좀 더 많이 쓰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종종 방문하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일단은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소식이 너무 듣기 기쁘기도 하고 또 반갑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응원드리고, 그리고 이제 일단 이제 최종 합격을 하셨다고 하니까 진일보 하신 겁니다. 이게 실무 경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도 이제 그 이직이나 취업 논술 영역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처음에 저한테 연락이 왔을 때 제가 처음에 물어보는 게 경력이 혹시 있으신가요?를 먼저 물어보고, 두 번째로 지금까지 어떤 경력이든 간에 자기가 좀 내세울 만한 그런 경력이 있는지도 좀 물어보고, 세 번째로 인턴 기간이 있었는지도 좀 물어보는 편입니다.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이후에 우리가 얼마나 더 잘 써야 되는지를 감안을 해서 이제 수업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 이후에는 이제 논술 영역만큼은 배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실제 다른 어떤 전형보다 가장 그 점수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뉜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시험의 성격입니다. 필기 서류에서는 실제로 배점이 어떻게 채용 기관마다 다르지만 좀 상이해요. 그런데 다른 영역 같은 경우는 많이 차이 나 봐야 100점 만점 중에 한 3, 4점, 많이 차이 날 땐 5, 6점 정도 차이가 나지만, 논술만큼은 40점 배점에 어떤 분은 12점, 어떤 분은 38점을 받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배점이 강합니다. 따라서 논술 영역만큼은 여러분들이 오히려 필기라든지 자소서 쓰는데 쓰는 시간을 오히려 논술에 좀 투자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라는 조언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주변 분들한테 추천을 많이 안 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추천하지도 않아요. 왜죠? 이거는 추천을 했을 때 같은 직무 직종의 같은 분야의 같은 기업에 지원할 수도 있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추천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일종의 경쟁자가 되는 성격이 있어요. 따라서 많은 분들이 이제 추천을 안 하는 것 알고 있지만,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이 수업을 좀 시청해 주시고, 실제로 연습하는 영역만큼은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할애해서 개인적인 연습을 좀 하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여하튼 오늘 제가 아주 기분 좋은 메일을 받았기 때문에 기분이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 합격하신 분의 앞으로의 행보에도 좀 응원 드리고, 앞으로 좋은 기대하셨던 많은 일들을 일하시면서 하나씩 이뤄가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가끔 이제 연락이 옵니다. 문자도 오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연락도 오는데, 이런 좋은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도 기쁘고 그렇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